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국은 지금 태풍 비상입니다. 서울도 내일까지 태풍 영향권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민과 구청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성면 처리 감시단 선정을 두고 구청과 주민 간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로 단절된 경의선 숲길 연결 공사 과정에서 구청의 구름다리 설치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서울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어젯밤 구로구의 한 교차로에서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들이받은 택시가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자재로 쓰인 성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시단 선정을 두고 구청과 지역 학부모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면 철거 작업 주민 참여 속 진행, 성면 TF 구성 및 학부모 참여 보장, 소관부서 모두 남몰라라 하며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강동구청장실 앞에서 학부모들이 성명서를 낭독합니다. 재건축에 들어간 둔촌주공 아파트의 성면 처리 문제를 놓고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와 강동구청 사이에서 마찰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처리해야 할 성면 추정량은 40만 제곱미터. 성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동구청과 학부모들은 별도의 감시단을 만들기로 약속했지만 전문가 선임을 놓고 학부모와 구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구청이 위촉한 전문가가 있는 만큼 자신들이 영입하려는 전문가도 감시단 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추천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유일무이하게 국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을 배제를 했더라고요. 그냥 구청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게 저희에는 너무 화가 나는 포인트예요. 강동구청은 학부모 측에서 주장하는 전문가를 선임하는데 난색을 표명합니다. 학부모 측의 전문가가 정부 기관은 물론 성면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증명할 만한 서면 근거가 없어 선임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최근까지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초등학교 성면 철거 활동을 벌여왔던 만큼 전문가 이상의 식견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으로 철거해야 할 건물은 150여 개. 10만 평 크기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면의 처리 방안을 놓고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단절된 경의선 숲길 공원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인해 단절된 공원을 육교 형태로 잇는다는 건데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경의선 서강대역 인근입니다. 지난달부터 경의선 숲길공원 연결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로 인해 끊어진 공원을 구름다리 형태로 잇는다는 것.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연결로를 구름다리 형태가 아닌 횡단보도로 만들어달라는 것. 육교 형태로 연결로가 들어설 경우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1.5m로 일대 건물이 가리고 높게 들어선 연결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청이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접한 주민들은 육교가 옆에 지나가면 어두워지고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피해가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협의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가정을 다 생략하고 지나서 이건 공사가 이제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저희들은 납득을 할 수 없죠. 한편 마포구는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미 6차례에 걸친 주민 공청회가 있었다는 것.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횡단보도 형태의 연결로를 검토했지만 지하 매설물로 인해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구름다리 형태로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횡단보도는 지하 암고 때문에
주차장 기반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렵다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최대한 뭐 그분들을 사생활에 침해가 안 되도록 뭐 설치물 그 연결로의 무슨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한편 주민들은 마포구를 상대로 육교 설치 취소 소송을 이미 접수한 상태.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구는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구청과 주민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어제 밝힌 지난 10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9%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기준 주간 상승률인 0.1%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또한 9.13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0일 기준 0.45%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구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보다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어제 수서 SRT 광장에서 SRT 수서역 청춘 노래자랑을 열었습니다. 강남 페스티벌의 하나로 마련된 청춘 노래자랑은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초대 가수로는 가수 김범용과 박주희, 민진주 등이 참여했습니다. 수서 SRT 청춘 노래자랑은 10월 20일 11시 30분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지금 이 시각 구로구에서는 G 페스티벌이 한창입니다. 첫 행사로 넥타이 마라톤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날씨가 썩 좋지는 않지만 현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저는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넥타이 마라톤은 예정대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전인 10시 30분 궂은 날씨 속에서도 5천여 명의 넥타이 마라토너들이 출발선에 집결한 가운데 마라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이곳 결승전에 도착해 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지벨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는 디지털 단지 일대 5km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고 순위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넥타이를 맨 직장인 그리고 주민들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장으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비 오는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이 넥타이 마라톤은 이 G 페스티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G 페스티벌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방금 마라톤을 마치고 오신 이성 부천장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마라톤을 이렇게 뛰어보신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16회가 됐는데요. 오늘 비가 와서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민국을 뛴다, 그러는 뛴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비 때문에 이번 G 페스티벌이 좀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또 어떤 행사가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저희 구로구 축제가 있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비가 오기 때문에 특히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 하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에 있는 노익장 대회가 있는데 그거는 내일 모레 일요일로 연기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안양천에서 하는 공연과 또 구민의 날 행사는 실내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오류 아트홀이라고 그 실내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기타 다른 내일 모레 행사는요 대부분 다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청장님 모든 행사를 다 열심히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청장님 개인적으로 요 행사는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하다, 좀 많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행사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넥타이 마라톤 대회는 이제 지나갔고요. 저희 아시아 축제가 늘 이 기간 동안에 같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시아 축제 기간인데요.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함께 참가해서 여러 가지 민속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 신도림역에 오페라 하우스 일대에 오시면은 여러 아시아 각국에서 온 민속 팀들의 공연이나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 일요일 날 오후 저녁에 안양천에서 열리는 폐막 공연, 거기 굉장히 많은 가수들도 같이 나오니까요. 와서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즐거운 행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안전한 행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 페스티벌은 일요일까지 구로구 이렇게 저녁에서 열리니까 행사장 변경도 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찾아보시고 많이 그 지 페스티벌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로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이 궂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축제 열기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 넥타이 마라톤 대회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여의도 공원에는 정원 100여 개가 모여 거대한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규모만큼이나 특색 있는 정원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정원 한마당에 오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대문구의 신촌 역사를 재해석한 정원부터 노원구의 경춘선 숲길을 담은 정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특징을 표현한 자치구 정원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와 시민들이 조성한 특색 있는 정원 등 모두 95개 정원이 여의도 공원에 선보였습니다. 노원구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노원구 정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도 학교 등교할 때마다 맨날 그 경춘선 숲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경춘선 숲길에 대한 정원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서울 정원 박람회는 지난 2차례는 월드컵 공원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여의도 공원에서 각각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서울 시내 곳곳의 공원을 알리고 정원은 도심 속 쉼터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의도 공원은 조성된 지 20년이 되어서 비교적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요. 이런 낙후된 시설을 예쁜 정원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재미있게 가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박람회에는 서울시에서 정원 교육을 받은 시민 정원사도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시민 정원사가 박람회의 작품을 선보여 정원 문화 알리기에도 나선 겁니다. 도시녹화, 그 골목길 사업이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정원 문화 확산에 관계해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으로 곳곳에서 활동하겠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지며 정원 해설 투어와 목공예, 요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원의 매력을 알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송파구 천마 근린공원은 치유숲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개장했습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울창한 수목과 함께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숲속에 옹기종기 모여 건강박수에 빠져봅니다. 수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공기는 묵은 피로까지 풀리게 합니다. 뭐 손바닥, 그다음에 주먹 이렇게 해갖고 머리부터 얼굴, 뭐 내장까지 전부 다 이렇게 좀 순화시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엄두도 내지 못할 산책이었지만 이제는 무장의 데크를 따라 여유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로 안 댕겼어요. 길이 올찬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통 겁나게 많이 와요. 천마 근린공원이 치유숲으로 새 단장됐습니다. 노후화된 산책로와 진입 계단을 재정비해 2.6km의 둘레길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휴식 공간부터 천마산을 바라보며 요가와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치유의 공간까지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축구장 26개 면적 곳곳이 연령별, 이용 목적별 5가지 테마로 꾸며졌습니다. 경로당 주변에는 그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실버 치유숲, 그리고 운동 공간을 할 수 있는 건강 치유숲, 그리고 삼석이가 쓰는 어떤 피톤 치유라든지 어떤 음이온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산림 치유숲, 이런 테마로 해서 송파구는 이번 달 안으로 숲속 치유지도사를 정식 배치해 임산부 요가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용산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년 전부터 1동 1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특화 사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산책로를 비롯해 문화와 커뮤니티 시설이 지도에 표시돼 있습니다. 주민 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후암동 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마을 지도입니다. 한 사람과 한 마음이 모아지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중한 주민 자치가 실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소모임을 하나로 이어주는 네트워크 파티도 있습니다. 새로 생긴 마을 모임과 기존 단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겁니다. 공유는 되지만 그 공유가 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컸습니다.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서 좀 알리는 작업들을 했는데 좀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산구 16개 동에서 올해 추진한 특화 사업 중 우수 사례로 뽑힌 6개엔 건강과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가 기준은 독창성과 효과성, 활용 전파 가능성, 주민 주도성, 그리고 민간 협력도입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그 이후에도 보다 많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서 주민들께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 밖에 용산 아트홀 전시장에선 5일까지 자치회관별로 선정한 지역주민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3명이 차에 치여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택시 운전사와 택시 승객도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쯤 종로구 인왕산에서는 한 암자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 화재로 암자가 일부 소실됐고 불이 주변으로 번져 인왕산이 일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암자 재단에 놓여있던 양초가 쓰러지면서 낙엽 등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은퇴 후 가정에서 세끼 식사를 모두 하는 사람을 가리켜 삼식이라는 신조어로 부르죠.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요리에 관심을 갖는 남성들도 늘면서 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백발의 어르신들도 숨겨놨던 요리 솜씨를 뽐냈습니다.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치마를 두른 어르신들이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 좀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일단 피를 또 잘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기를 다 제거해야죠. 이게 담백하죠. 탱탱한 식감을 내기 위해 두부에 물기를 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기름에 튀기거든요. 튀니까 그리고 또 더 담백하고 맛있게 하느라고 조리 때 그렇게 배웠어요. 평균 나이 75, 꽃할배들의 삼식이 요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마포구현 복지관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한 것. 예선을 통과한 14명의 어르신들이 본선에 진출해 각자의 솜씨를 뽐냈습니다. 사실 요즘에 남자 어르신들께서 혼자 계시는 분도 많고 또 혼자 계시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소통의 장으로 요리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대회 중반이 되자 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식재료를 다루는 손길은 주부 9단의 모습 못지않고 찜닭부터 갈치조림 그리고 전골까지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어느새 일품 요리를 완성합니다. 아버지 요리 대회 한다고 해서 응원차 왔거든요. 오늘 잘 하셔가지고 꼭 요리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화이팅! 맛과 위생, 창의성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대상은 올해 나이 66, 돼지갈비찜을 요리한 김창덕 할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방 영도들 그리고 뭐 여기 백관들 뭐 이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과 창업,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해보자며 열린 어르신들의 삼식이 요리 대회. 어르신들은 요리를 통해 멋진 노후를 꿈꿨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중랑구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5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선 7기 첫 추경으로 류경기 구청장 주요 공약 사업들의 초석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랑구가 민선 7기 첫 추경 예산으로 5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류경기호 출범 후 첫 추경인 만큼 주요 공약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망우 상봉역 복합 개발과 망우 역사문화공원 조성, 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의 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에 8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추경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복지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12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등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류 구청장이 취임 후 줄곧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 따뜻한 복지도시 중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제 분야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 원을 비롯해 33억 5천만 원가량을, 교통환경 개선과 시설물 유지 등 건설 교통 분야에는 72억 3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민선 7기 첫 추경을 통해 공약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중랑구.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중점 정책 사업들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송파구가 오는 12일부터 3일간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2018 한성백제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위대한 왕, 백가제해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거리 행렬과 체험마을 운영 등 주민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몽촌 해자에 황포도배 21척을 띄워 한성백제의 해상 역사를 재현할 예정입니다. 또 몽촌 토성역에서 평화의 광장까지 이어지는 길이 40m의 짚라인도 새롭게 설치됩니다. 최근 서울시에 이어 각 자치구들도 앞다투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도 어제 각각 10,000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했죠.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급여라는 건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